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 주제는 사망한 경우 암 진단비나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를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들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암 추정 사망, 두 번째 사례가 이제 급성 심근경색 사망입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이제 암인데요. 환자분은 복통으로 병원을 내원하셨습니다. 2025년 6월 12일에 배가 아파서 복통으로 병원을 가신 거예요. 병원을 가셨는데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니까 상태가 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기록지 내용을 정리 간단하게 우리 대표님들을 위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자, 복통으로 종합병원을 내원했는데요. 각종 검사를 했고 폐렴하고 급속도로 이제 이런 폐렴으로 상태가 악화된 겁니다. 그래서 각종 검사를 해서 암 위심소견이 나왔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 조직 검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급병원으로, 이제 대학병원이죠.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해서 치료하고 검사하고 했는데 이때에도 조직 검사를 못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증상이 악화되고 24일 만에 병원에서 사망을 하신 겁니다. 자, 이런 환자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우리 주변에 암이 의심은 되지만 암 진단서가 안 나오는 경우죠. 자, 그러면 우리 보험 전문가들은 어떤 것을 확인해 봐야 될까요? 네, 첫째로 보험 증권, 그렇죠? 증권하고 약관을 봐야겠죠. 해당 담보가 있는지, 암 사망, 질병 사망, 암 진단비 관련된 담보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약관도 확인해보겠죠. 그러면 청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약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약관. 약관에는 암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직 검사 중요한 게 조직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한다. 그런데 이 조직 검사가 가능하지 않을 때 받을 수 있는 방법 뭐가 있냐?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 약관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죠. 자,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는 뭐겠습니까? 의무 기록지겠죠. 쉽게 얘기해서. 이런 기록 또는 증거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우리 이번 사례는 우체국 보험이지만 모든 보험사 마찬가지입니다. 자, 홈페이지 들어가면 각종 진단비나 이런 것들 청구 서류들이 친절하게 안내가 돼 있습니다. 우리 암 같은 경우는 진단서랑 조직검사 결과지가 대표적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 조직검사가 불가능할 때는 영상 검사 결과지로 대체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직검사 불가 시 영상 검사 결과지로 대체가 가능하다. 그리고 아까 의무 기록지가 있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망 진단서도 의무 기록지 일종이죠. 보면은 자, 이분이 암 추정 사망인데 폐렴 원인이 사망 진단상 원인이 폐렴입니다. 자, 2차적인 원인, 3차적인 원인 이런 내용이 없이 그냥 단순 폐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망 진단서 들어가면요. 그냥 질병사망보험금 담보가 있다면 질병사망보험금만 지급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 암진단비는 절대로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사망 진단서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뭐가 있을 수 있죠? 자, 일반 진단서가 있을 수 있죠. 진단서. 아까 병원, 종합병원, 상급병원 두 곳에서 진료를 했기 때문에 주치의가 2명인 거죠. 그 병원의 진단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진단서는요. 상급병원 진단서입니다. 즉 사망 진단서가 나온 병원의 진단서겠죠. 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폐렴인데 내용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CT 영상검사상 폐암 가능성이 높다고 돼 있고요.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추가적 검사, 이제 조직 검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려고 했는데 이제 환자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못 한 거죠.
이렇게 소견만 두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들어가면 보험금 지급될까요? 그렇죠. 요거 들어가도 안 됩니다. 왜? 최종 진단에 폐렴이라고 했는데 어떤 보험사에서 암 진단비를 지급을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한 곳 병원이 더 있죠. 최초 복통으로 내원했던 병원, 종합병원이죠. 자, 종합병원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 자, 그나마 다행히 폐렴은 아닙니다. 미상의 신생물, 기관지, 폐,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자, 분류 코드를 보면요. D37에서 48이 뭐죠? 경계성 종양이죠. 자, 경계성 종양 코드가 두 가지가 나왔고, 소견에 보면은 영상검사, 똑같이 영상검사 상 병변이 관찰되고, 종양표지자 검사 다 알죠? 요즘 건강검진 할 때도 종양표지자 검사하고 하죠. 여기는 간암이라고 또 돼 있습니다. 간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폐암, 이제 간에서 폐로 전이된 폐암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안 줄까요? 네. 줄 수 있다면 뭐 주겠죠? 유사암 진단비는 검토해 볼 수 있겠죠. 왜? 여기 D에 코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은 유사암은 없었습니다. 일반암만 있었고요. 그래서 자, 미리 좀 힌트가 공개됐는데, 자, 이런 경우에 왜 이 추정이 뭐죠? 추정의 의미가 뭐죠? 추정이라는 거는 반대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은 바뀌는 겁니다. 추정 진단이 뭐예요? 나중에 조직 검사를 해서 뭔가 새로운 사실, 증거가 나오면 그거는 암이 될 수도 있고 암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추정입니다. 추정은 반대 증거를 내놔야 돼요. 누가 내놔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암 추정이다. 암 추정 진단이 됐다. 그럼 반대 증거 누가 내놔야 됩니까? 의사. 보험사가 내놔야겠죠. 보험사가. 자,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자, 최종 진단이 상급병원에서 나왔고, 추정 진단으로 될 수 있는 주치의 진단이나 소견이 있으면 되겠죠. 추정 진단. 그렇죠. 우리가 최종 진단은 지금 환자 상태에서는 최종 진단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직 검사 없는데. 안 되죠. 그래서 추정 진단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추정 진단 누가 잘해주겠습니까? 지금 이 서류를 봤을 때 우리 보험 전문가 분들이 보셨을 때 상급병원과 우리 종합병원 있죠. 최초 내원한 종합병원, 그리고 이제 대학병원으로 전환을 하셨는데, 두 병원 중 한 병원은 폐렴, 한 병원은 경계성 종양 내줬어요. 어떤 주치의가 추정 진단을 긍정적으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경계성 종양을 진단해준 최초 내원인 종합병원이 가능성이 그나마 높겠죠. 폐렴 진단해준 병원보다. 자, 그러면 우리 손해사정사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우리 보험 설계사님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습니까? 우리 고객님들보다는 보험 지식이 더 높고 의학 지식도 더 높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사소한 차이, 사소하지만 그 사소한 차이로 용기 내서 병원을 가는 거예요. 저희 손해사정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우리 같이 소견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확정 진단, 최종 진단 절대 의사 써주지 않습니다. 우리 닥터들은 절대 그런 건 써줄 수 없어요. 조직검사 결과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럼 뭐를 해줄 수 있냐? 의사의 고유 권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추정 진단이 있다면 그래도 보험사를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추정 진단도 주치의 선생님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작성해 주는 걸.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모든 주치의가 다 써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까지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종합병원 주치 선생님께서 이렇게 추정 진단을 간의 2차성 악성 신생물 C코드로 전이된 것까지 C77까지 이렇게 추정 진단서를 써 주셨습니다. 내용도 막 빽빽하게 자필로 해서 이렇게 작성해 줬고요. 자, 보험사 이 서류가 들어가면 보험금 지급이 됐을까요? 이 정도면 줘야지 않을까요? 네. 네. 제가 네, 네, 그렇죠.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추정이 뭐라고 했죠, 아까 제가? 추정의 법률적인 의미. 추정은 반대 증거가 있으면 뒤집힌다는 겁니다. 자, 추정 진단을 이렇게 내려줬으면 뭐죠? 보험사에서는 이 추정 진단이 잘못됐다라는 증거를 제시를 해야 돼요. 그런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의료 자문. 그렇죠. 뭐 동시 감정. 근데 망인을 상대로 의료 자문 가는 경우도 있지만 동시 감정 쉽지 않고 의료 자문 가면 이거를 반박하거나 반대 증거를 내줄 수 있는 이사도 별로 없을 겁니다, 사실. 그렇죠. 각종 다른 검사들은 많이 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최종 진단비 2천만 원을 지급을 받으셨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암 추정 사망 첫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사례도요. 보시면 2025년 6월이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정닥터 회원분이실 겁니다. 정닥터 회원분이시고 설계사님이 소개를 해주셔서 이렇게 보상을 받은 겁니다. 다음 사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례는 뭐였죠? 급성 심근경색 추정 사망입니다. 자, 급성 심근경색 추정은요, 암 추정 사망보다 정말 많습니다. 방송이나 이런 데 뉴스도 많이 나오죠. 갑자기 길 가다가 쓰러지고, 버스에서 쓰러지고, 영업장에서 쓰러지고. 그럼 우리 방송에 나오는 거는 보통 왜 나오겠습니까? CPR 하고 이 사람이 살았으니까 방송에 나오는 거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방송에 나오지 않고 CPR도 제대로 못 받고 이런 분들이 사실은 더 많겠죠. 엄청 많습니다. 방송에 안 나오는 것들이. 예. 그런 이제 급성 심근경색 추정되지만 정확한 진단이 안 되는 경우 어떻게 우리가 그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는데, 지금 이 내용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랑 다르게 자택에서 이제 변사체로 확인이 된 거죠. 자, 자택에서 변사체로 이렇게 확인이,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좀 했습니다. 혹시 개인정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처리했고, 이런 영상은 어디서 받을까요? 이런 영상들은, 이런 사진들, 자, 저희가 찍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는 다 경찰 조사 서류에 있는 겁니다. 자, 경찰들이 현장에 가서 감식을 하죠. 감식을 해서 그때 찍은 사진을 정보공개를 통해서 변사 사실 확인서와 이런 진술 조서나 현장 감식 관련된 서류를 저희가 받아보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관을 한번 봐야 되겠죠. 약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좀 잘 안 보이시니까 좀 크게 보시면, 자, 급성 심근경색은 뭐죠? 여기 밑줄 쳐놨는데, 심전도, 심장 초음파, 관상 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 이렇게 5가지 정도 등을 기초로 진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집에서 변사체로 확인이 되고 발견이 됐는데 이런 검사가 있을 수가 없죠. 예, 그렇죠. 보통 예를 들어서 아까 맨 처음 말씀드린 버스, 길 가다가 아니면 영업장,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갑자기
쓰러진다면 이런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어디에서? 119 후송을 하면서 구급차 내에서 이런 심전도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또 현장에서 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까지 심폐소생술을 해서 가면 심장 초음파나 이런 촬영술 그리고 혈액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집에서 이제 하루 지나서 이틀 지나서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진단은 병력과 함께 이 5가지 검사를 하는데, 급성 심근경색 이 5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이 5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보험사가 가장 중요시하는 거. 그렇죠. 혈액중 심장효소 검사. 자, 심장효소 검사가 3개 정도로 아는데 크게 보는 거 2가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시는 분? 2가지 아시는 분? 많이 제가 말씀하시면 많이 들어봐서 아실 겁니다. 그거였어? 아시는 분? 그냥 크게 얘기하셔도 되고 채팅 쳐주셔도 됩니다. 진단 코드, 심장 효소 검사. 자, 심장 효소 검사 2가지입니다. 2가지. 중요한 게 트로포닌하고 CKMB. 자,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분명 없이 이제 처음 들어요. 네네네네. 자, 오늘 한번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잊지 않으실 겁니다. 예. 혈액중 심장 효소 검사인데, 자, CKMB하고 트로포닌입니다. 트로포닌에는 3가지 C, T, I 3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급격히 상승하는 게 이제 트로포닌 I 그리고 CKMB.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이 혈액중 심장효소 검사에서 이 트로포닌과 CKMB 수치가 상승을 하려면 이 증상이 나오고 3시간 뒤부터 이런 수치들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병원 가면 피검사, 혈액검사 바로 하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올 수도 있겠죠, 물론. 그렇죠. 그리고 이게 24시간 이상 지나면 또 수치가 없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급성기 일정 시간이 지나고 일정 시간까지만 이게 나오다 보니까 실무상 보험사에서 이 수치가 2개 다 높아야 되는데 하나만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둘 다 높지가 않다, 기준치 이상 높지가 않다라고 해서 보험금 분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변사 사건의 경우에는 우리가 진단을 받기가 쉽지 않으니까 밑에 친절하게 똑같이 우리 암처럼 설명을 해줬죠. 자, 보험기간 중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 똑같죠. 자, 뭐예요 이게? 이게 바로 의무기록 4번, 아까 말한 사망진단서 의무기록 4번. 또 뭐가 있어요? 하나 중요한 거, 아까 채팅에서 나왔었는데, 예, 경찰서라고 해주신 분 계신데, 자, 경찰서에서 조사된 서류가 증거가 되겠죠. 그게 뭐 2번째 여기 부검 감정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급성 심근경색이나 암 사망의 경우에는요, 부검을 하지 않습니다. 부검을 대체적으로 하잖아요. 왜 안 하겠어요? 부검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변사 사건이고 갑자기 길 가다가 쓰러져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을 하게 되는데 부검을 하지 않아요. 네, 선한 친구님이 아까 트로포닌 CKMB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부검을 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 뭐겠습니까?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진단비 때문에 부검을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자, 가족이 반대를 하고요. 자, 사고가 단순 부주의나 이런 경우, 상해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는 부검 잘 안 해요. 네, 맞습니다. 유족 때문에 잘 안 하죠. 유족이 원치 않죠. 뭐 검사들의 지위가 있어야지 보통 부검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건 뭐죠? 혐의점. 범죄 혐의점이 있는 경우에만 우리가 부검을 하는 거지, 일반 사건은, 사망 사건은 부검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검을 한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보험금 지급에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이거 급성심근색 증으로 쓰러져서 사망한 것 같은데 부검했는데 예를 들어서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안 나오는 거예요, 보험금이. 자, 부검했는데 원인이 다른 게 나와버리면 더 불리할 수가 있다는 것도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랑 차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체검안서랑 사망진단서 차이 알고 계시는 분? 채팅 한번 해줘 보실래요?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려워요? 자, 사망진단서는 어디서 발급을 하죠? 병원. 자,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진단서. 사망 이미 한 채로 발견이 되면 변사체로 그런 것들은 시체검안서입니다. 시체검안서. 자, 시체검안은 어디서 할까요? 시체검안을. 두 가지입니다. 시체검안은 첫째, 현장에서 직접 닥터가 현장으로 와서 보고하는 시체검안이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 병원이나 장례식장이죠. 영안실 같은데 후송돼서 거기에서 하는 시체검안이 있습니다. 보통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체검안을 하는 병원이 정해져 있어요. 뭐 많지 않아요. 수도권도 한두 개 뭐 이렇게 몇 군데가 정해져 있어서 그쪽에서 거의 많이 합니다. 자, 이분 보면은 시체검안을 해주셨어요. 그 전문 시체검안하는 병원에서 해주셨는데, 자, 직접 쌓이는 급성 심근경색 추정 해주셨고, 가해 원인은 허혈성 심장 질환 추정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다 라가 더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체검안서 급성 심근경색 추정. 자, 됐다. 자, 보험사 청구합니다. 보험금 지급 해줍니까? 요거 한 장으로 해줄까요? 어렵습니다. 요거 한 장으로 해주는 보험사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저희가 부족한 증거 자료,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 자료가 뭐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죠? 어떤 서류죠? 의무기록지가 있고 또 뭐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경찰 조사 서류가 되겠죠. 자, 경찰 조사 서류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이제 유족이 진술한 내용입니다. 경찰서에서 내용인데 변사자가 평상시 당뇨 및 고혈압이 있었고 7, 8년 정도 치료를 했다. 약도 복용 중이었고 듣기로는 며칠 전에 3일 전이라고 여기 돼 있는데 심장이 쿵덕쿵덕 거린다며 가슴이 아프다고 했었다라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증명화된 문서를 우리가 찾아야겠죠. 자, 우리 번뜩 생각나는 게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거를 입증할 만한 가장 쉬운 서류. 그렇죠. 그렇죠. 보험 기록, 보험금 청구했던 기록. 또 뭐죠? 우리가 보험사가 가장 좋아하는 건강 요양 내역, 건강보험 내역, 요양 내역이라고 하죠. 5년치 요즘 많이들 요청하잖아요. 그거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일단 병원 가봤던데, 자, 며칠 전에 가슴이 쿵쾅거린다고 유족 진술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갔던 병원, 뭐 한 달 전에 갔던 병원을 확인해 보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병원 기록에 2주 전부터 흉통이 있었으며 숨쉬기가 곤란했다. 내원 당시는 이제 증상은 소실된 상태다 라고 이렇게 했고, 여기 보면은 과거력 DM이 뭐죠? 당뇨. DM이 당뇨입니다. 고혈압은 없어요. 고혈압이 뭐죠? HTN이죠? HTN. 고혈압은 없어요. 유족은 당뇨 고혈압이라고 진술을 했는데 당뇨만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추정 진단에 뭐죠? I20 뭐죠? I20. 영어는 잘 모르겠고, 그죠? I20. 급성심근경색 I20.
협심증 아니에요? 협심증. 예, I20 협심증. 협심증으로 추정 진단을 한 겁니다. 자, 이 정도면은 급성 심근경색이 올 수 있었다라는 좀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죠. 이 정도는. 조금 그런데 어떻죠?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죠. 자, 당뇨 있었다라고 하는 거 입증해 줘야 돼. 왜 당뇨가 중요하죠? 우리 고산병이 뭡니까? 고산병 우리 다 아시죠? 고산 뭡니까? 높은 거? 고산병,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거는 다들 알고 계셔야 돼요. 고산병. 이거 보험 인수 됩니까? 안 됩니까? 유병자 아니면 안 되잖아요. 건강처에선. 그죠? 이 세 가지가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근원. 그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심장 질환, 뇌심, 뇌혈관 질환 이 두 가지에는 굉장한 위험 요인입니다. 이런 게 있으면 진단비 받는데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건강한 사람보다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뭐 전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이런 증상이 있었으면 이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으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이때 제대로 치료를 못 받으신 것 같아요. 망인은. 자, 이게 뭡니까? 건강보험 요양내역.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뇨, 고혈압 유족 진술이 있었는데 보면 당뇨 2021년 이렇게 있는데 계속 뒤에도 있는데 계속 당뇨약을 30일씩 받아서 이렇게 드셨습니다. 자, 이 정도면 자, 당뇨 있는 것까지 증명이 된 거죠. 자, 이 정도 되면 보험금 보험사에서 어떻게 지급할까 안 할까요? 당뇨 있는 거 확인됐고. 네, 맞습니다. 이거는 자,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뭐죠? 주치의가 암과 다르게 주치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속에서 받을 데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저희 할 일 다 했어요. 자, 그래서 보험사에서도 진단비 2천만 원이 지급이 된 겁니다. 자, 이게 보험사마다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는데 보통 이 정도 자료가 준비가 된다라고 하면 전액 지급하는 경우의 보험사가 좀 많이 있고요. 자, 자료가 예를 들어서 부족하다. 당뇨 입증 안 되고 협심증 입증 안 된다. 이렇다라고 한다면 보험사에서는 일부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부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강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정 사망 사건 진단비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이 경찰의 진술이나 이런 기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사건 진행을 해보면 유족이 경찰서 가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에 따라서 상해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고의 사고로 면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 대로 진술을 하는 게 사실대로 진술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 유족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런 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주치 이 소견들이 결정적으로 이제 작용을 해요. 이런 입증 자료로서 주치 소견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주치 소견 그냥 막무가내로 의사한테 가서 이거 암인데 왜 암 진단 안 해주냐 가서 막무가내 하면 우리 닥터들이 좋아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전후 사정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굉장한 스킬을 요합니다. 의사 주치 소견 잘 받는 걸, 주치 소견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손해배상의 역할이 그때 발휘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1, 2번을 통해서 보험금 청구 전에 꼭 이런 확인들을 잘 해봐야 됩니다. 서류 검토해보고 경찰 서류 같은 것들, 병원 서류 같은 것들, 그리고 유족의 진술 같은 것들, 그리고 뭐 당시의 상황, 주변 지인들의 이런 진술 같이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암 추정 사망의 케이스는 사실 흔한 사례가 아닙니다. 굉장히 사례가 적지만 급성 심근경색은요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기 때문에 우리 아까 여기 계신 분도 3년 지나서 좀 제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고 제가 어제도 그 대학병원에서 췌장암 관련된 그 강의를 듣고 왔어요. 저는 그 병원에서 진행하는 건강강좌라는 겁니다. 대전에 있는 이제 상급병원의 건강강좌라고 강의를 해주시는데 거기에서 한 그 고객님이 한 80세 정도 돼 보이시는 고객님이었어요. 이 고객님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한 건 아니고 그 건강강좌 이제 진행하는 닥터한테 질문을 했어요. 본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제 퇴원을 했는데 암 추정은 되는데 조직 검사도 없이 단순 영상 검사만으로 이렇게 진단을 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된 거예요. 이게 MRI를 찍어야 되는데 나이가 고령 85세시라고 하네요. 아직 이제 요양병원에 현재 계신데 영상 검사를 못해서 진단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못하고 쉽게 얘기해서 진단비도 있는데 못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건강강좌 끝나고 가서 명함을 드리면서 이런 지금 오늘 강의 내용이죠. 이런 사례 설명을 해드리면서 꼭 그런 영상 검사나 이런 게 없이도 암으로 추정된 경우 진단비를 받을 수 있으니 한번 진행해 보셔라. 암 사기 정도 되는 것 같다고 하는데 전 사실은 그 말이 좀 이해는 안 가요. 암이 사기인데 지금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다는데 암 치료를 전혀 못 받고 계시대요. 진단서도 안 나와서 진단비도 청구 못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런 게 주변에서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것 같으니까 우리 보험 전문가님들께서 이런 사례들 많이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 한번 찾아봐 주시고 상담해 주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추가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지금 채팅 뭐 해주셔도 되고요.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혹시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네네네. 지금 문의 주신 게, 그러니까 질문 주신 게 뭐냐면 이런 사례가 있으면 이런 사례에 대해서 청구하고 나서 문의를 해야 되냐? 아니면 청구 전에 문의를 해야 되냐, 이게 질문의 요지 같은데 제가 강의할 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청구해서 지급되면 3일 이내에 지급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받으시면 돼요. 근데 이런 거는 보험사에서 당연히 안 주겠죠. 현장 심사 무조건 합니다. 현장 심사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오히려 보통 진단비 생전의 진단비는요 무조건 현장 심사하고 면책하지만 이런 거는 그냥 자기네 자체 판단으로 면책해요. 그러면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면책했을 때는 이미 왜 면책으로 상부에 보고를 했는데 이걸 뒤집어야 되잖아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들은요 청구 전에 무조건 연락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진단비 생전에 하는 거는 괜찮아요. 청구 후 지금 안 됐을 때 이럴 때 의뢰해줘도 되는데 이렇게 추정 사망의 진단비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사전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확인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 전에. 그래서 제가 핵심 정리 3번째에 넣어놓은 이유가 그겁니다. 잘못될 수가 있어요. 보험사에서 다른 판단을 하게 되면 그거를 되돌리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 뇌혈관, 심혈관 면책받은 것들 굉장히 지급받기가 어렵습니다. 의료자문 이미 한 것들, 이런 것들. 왜? 의료자문 하게 되면은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유리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의료자문 할 때는 저희가 조사한 내용들이 누락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청구 전에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먼저 우리 윤영훈 대표님 정말 가까이 대고. 예. 자,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설계사님들도 많이 수고하셨고요. 제가 궁금한 거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같이 자료를 보면서 첫 번째 질문. 암이 진단이 되셨으면 요즘에 평균 수명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뭐 치료가 수술이 잘 됐습니다. 이제 뭐 항암 치료도 하시고 이렇게 하잖아. 그런데 보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치료가 됐든 해제가 됐든 만기가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후에 암이 악화돼서 사망하십니다. 암에 대한 진단은 보험 기간 중에 진단이 됐고요. 자, 이런 경우에 그 암 사망 담보까지 받을 수가 있나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저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암 사망은 보험 기간 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급이 아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채팅 주시고 제가 그거는 확인해서 추가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보험 기간 안에 사망해야지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네, 만기가 됐어도 그 보험 기간 안에 보험 사고로 후유장애가 그 만기 이후에 생겼다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보험 기간 중에 암이나 후유장애가 진단이 됐는데, 그죠? 네. 근데 지금은 암 사망 보험금이니까. 네, 사망은 보험 기간 아니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사망은 제가 알기로는 지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장애 평가라는 거는 그렇죠. 바로 할 수가 만기 없기 때문에. 지나고도 얼마든지 그렇죠, 가능성이 가능하죠. 있어서 네, 네. 받을 수도 있다. 네, 그렇죠.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똑같은 얘기인데 만약에 이제 암 사망도 받을 수 있고 네. 후유장애도 받을 수 있는데 혹시 이 담보가 두 가지가 다 있다면 네. 암으로 인해 사망하면은 그것도 손해사정에서 사망보험을 받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이게 좀 시간이 걸리니까 장애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고도장애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케이스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나요? 그럼요. 그건 당연히 이제 장기 이식이나 이런 경우에는 받을 수가 있죠. 뭐 뇌로 전이 되거나 그렇죠. 이래서 뇌로 전이 돼서 그렇죠. 이제 신경학적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80% 이상 후유장애에 해당이 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심장 같은 쪽은 뭐 이식하면은 뭐 100% 장애에 해당. 암도 뇌전이 되면 사지마비 오시는 올수 경우 있죠. 판례를 봤거든요. 네, 올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이 있는 것이냐. 그러면 장애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기간 사망의 경우. 근데 그렇지 않고 오래 생존하고 있다라고 하면 장애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뇌전이 된 케이스에서는 쉽지 않은 케이스죠. 단기간 사망이 예상되기 때문에 후유장애 판단 받기 전에 사망하는 케이스가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공부만 했지 직접 눈으로 본 케이스가 아주 옛날에 몇 번 있긴 한데 이제 사망하신 분을 봐서 제 가입자분들 중에요. 이 직접 사인이라는 거는 오류가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이거 누가 작성하는 것이고 이거를 사실 그럼 주치의한테 저희 혹시 이제 생존에 계실 때 직접 사인을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안 될 거요라는 그 유족들의 미리 사전에 요청도 가능한가요? 그거는 의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본인이 요청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고 우리가 아는 의학 지식과 우리 그 닥터들의 의학 지식과 경험은 감히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진단이나 소견은 존중해 드려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직접 사인을 되게 추정 사인보다는 직접 사인이 되게 중요한 건데 네. 애초부터 이 시체 검안서나 사망 진단서가 잘못 작성된 거라면 다시 그거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가 보통 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법의학 자문이라고 법의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 사고에 있어서는 법의학 자문을 통해서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을 수는 있는데 실제로 뭐 사망 진단서는 잘못되는 케이스가 저는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제 시체 검안서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사망 진단서는 거의 그래도 정확하다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 됩니다. 네. 그 날씨가 이제 추워져서 그런데 사망 진단서나 시체 검사를 볼 때 사인 미상 그렇죠. 전 진짜 경험이 있었거든요. 네, 미상이 불상 네. 이렇게 나오면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을 텐데 그렇죠.
어떻게 이거는 그러면 해야 될까요? 그거를 미리 제일 좋은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은 미상의 경우에도 오늘 그 강의한 내용처럼 여러 기록들을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과거력이 있었는지 기저질환이나 과거력 확인을 해서 좀 추정할 수 있는 것들. 왜냐하면 사망진단서를 써준 의사도 이 사람의 과거력을 전부 아는 건 아니에요. 현재 상황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치의에게 알려주고 이렇게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의학적으로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의사 선생님도 작성을 해줄 수가 있겠죠. 뭔가 어쨌든 저희가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자, 그러면 이제 좀 마지막 질문인데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경찰 진술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경찰 진술에서 이것만큼은 안 하는 게 좋다. 뭐 제 생각은 뭐 예를 들어 제출을 안 하는 게 좋다. 말을 안 하는 게 좋다. 그런 거죠. 뭐 평상시 힘들어했다. 뭐 때문에 힘들어했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나중에 좀 불리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분은 정말 예를 들어서 실족사거나 이런 사고로 단순 부주의 사고일 수 있는데 유족이 이런 진술 한마디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고의 사고로 면책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걸 사실 뭐 유족들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저희처럼 보험에 대해서 알고 하는 분들은 있는 얘기만 딱 하겠지만 이분들은 정신없는 상황에서 경찰서에서 이제 참고인 진술을 하게 되면은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제가 서류를 보다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뭐 보험하고는 조금 안 맞는 얘기 같기도 하면서도 궁금한 게 경찰에서 무조건 그 유족들 조사를 하는 경우는 그 돌아가신 분이 혼자 돌아가셨고 사인 자체가 불명확할 때는 100% 조사하지 않나요? 모든 사망 사고는요 경찰이 출동을 해서 모든 조사를 합니다. 기본 조사를 다 해요. 모든 사망은 모든 사망을 다 하죠. 근데 이제 뭐 병사고 뭐 이런 경우는 경찰이 안 오는 경우지. 보통 병사의 집에서 이렇게 사망하는 케이스 주무시다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경우도 경찰이 와서 단순 이제 나이가 있고 병사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죠. 그거는 뭐 따로 진술까지는 서에서 받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 거는. 이건 뭐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뭐 경찰 관련된 일이라서. 근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변사체는 무조건 조사를 합니다. 근데 원래 병간호하거나 이제 여명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은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이런 진단서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며칠 안 남았다. 이런 것들 보여주면 뭐 굳이 조사까지는 안 하지 않을까. 보통 나이가 너무 고령이시고 이러면은 어디 기관 같은 데가 생활하잖아요. 그렇죠. 이러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일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도 보통 요양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제 좀 상태가 많이 안 좋다. 그러면은 이제 병원 후송에 모셔서 그쪽에서 이제 사망을 많이 하게 되고,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낙상 사고가 굉장히 많거든요. 낙상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어가지고 요즘 보험금 접수가 배상 책임, 요양보호사들 배상 책임으로 요양원이나 요양보호사 배상 책임으로 진행되는 사건이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더 이상 요양원이나 이런 시설에서 생활이 힘드시면 의료진의 관리하에 병원에서 입원해서 의료진의 관리를 받으실 텐데, 이땐 보통 동네 의원 병원 안 가시고 그렇죠. 좀 상급이나 종합으로 가시나요? 그렇죠. 요양병원으로 많이 아무래도 가시는 그냥 것 같습니다. 요양병원으로 그렇죠. 가시나요? 예, 치료가 따로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연명 치료로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럼 요양병원 입원비 특약을 많이 넣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런 담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다르시네요. 상품이 좋은 게 많아요. 지금 주치의 소견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장애평가 같은 것도 다른 의사한테 가서 얼마든지 받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진단 코드는 뭐 다른 의사한테 가서 하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혹시 사망 관련해서도 그렇게 할 수도 있는지. 사망을 다른 데서 하는 경우는 잘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의학 자문을 받는 게 있는데 비쌉니다. 아, 비싸죠. 네.
부검도 되게 비싸다고 들었어요. 그거를 부검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부검은 잘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 비용을 유족이 내는 것인가요? 그건 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지금 지금 암 추정 사망 관련된 내용하고 이게 뭐 그러니까 증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료가 되게 중요하다. 그렇죠. 자료가 가장 평소에.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엔 보험사도 상부에 보고할 수 있는 지급을 위해서 보고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감사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쨌든 확실한 좀 증거, 불확실하더라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있는 거를 보험사도 좋아하죠. 정말 이렇게 사망 진단서에 무슨 암으로 인한 사망 이렇게 안 써 있고 저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모르고 계신 분들은 보험사에 항의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그 암사망 보험금을 찾아드리는 건 아니니 그렇지. 굉장히 많이 못 받으실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또 질문들 있으신가요? 네, 좋다고 하시네요. 질문들 없으시면 오늘 특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1시간 정도 같이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문의사항은 제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릴 거고 저한테 뭐 이 번호로 문자나 명함 하나 주시면 제가 매달 한두 번씩 보험 정보 유익한 보험 정보 보내드리는데요. 카카오톡으로 그쪽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